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연휴가 이제 시작되죠?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노는 날. 그래서 좋으시겠습니다만은, 또 마냥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일을 해야 되죠? 또, 쉬는 날에도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남들 다 쉴 때 일하면은 화가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식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시장이 빨리 열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조급하고 막 두근반 세근반 막 그러실 것 같은데, 자,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일단은 이때는 좀 쉬어야 된다는 거, 쉬어야 된다는 거, 휴일날은 쉬어야 된다는 거, 쉬는 것도 투자라는 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석 불러드릴게요. 풍님 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이치카님, 늘미소님, 그리고 청가람님, 꿈꾸는 대로님 어서오세요. 백마사님 오셨고요.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은 항상 로그인 하시면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리고요. 네, 유튜브 계신 분들, 소피님 어서오세요. 작두 타신다고 소문난 성투자 방송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급하게 소품 하나 준비했어요. 짠! 이게 뭐냐면 부채. 네, 부채예요. 중국에서 사온 거예요. 네, 부채. 왜 부채가 필요하죠? 이거 어디로 갈까? 요거. 네,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한번 펴봤습니다. 그래서 왠지 부채도 사갔잖아요. 이렇게 이거 좀 크다 근데 너무 너무 커서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노래 한번 하고 해야 되겠죠? 노래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네, 그거. 자, 미안합니다. 다른 걸로 할게요. 별콩님 어서 오시고요. 네, 소비 말고 투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화수문처럼님, YL님 어서 오세요. 잘 어울려요? 진짜? 정말로? 네. 다음에는 한복을 입고 오겠습니다. 근데 한복이 맞다. 새신랑 때 입었었던 그 한복밖에 없구나. 옛날에 TV 방송 나갈 때 그때가 추석인가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추석인가 설날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한복을 입고 오라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새신랑 한복을 입고 내 방송에 나가서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다 옛날 거라서 지워져 버렸는데 거기 보면 내 방송 사고도 있어요. 막 웃음 터져가지고 막 그런 방송 사고도 있고 그때 비염이 되게 심해가지고 추석이었나 보구나. 비염이 심했었으니까. 그래갖고 말을 하다가 이게 콧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입으로 막 들어가는 영상도 있어요. 근데 역시 프로는 프로죠. 네. 콧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근데 계속 말을 이렇게 냠냠냠 하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서 지금은 네, 용 됐지 뭐. 네. 지금은 이제 비염으로 그렇진 않아요. 담비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비염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약을 잘 처방받아서 약을 잘 먹고 네, 열심히 관리하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방송 사고를 낼 수 없잖아요. 코 좀 닦고 할게 이럴 수가 없고. 왜냐면 비염은 여기 콧물이 계속 흐르거든요. 그 맑은 콧물이 계속 흘러가지고요. 이거를 한번 행 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한참 종목 진단하다가 잠깐만요 코 좀 풀고요 핑 한 다음에 자 다시 시작합시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여기 흘러가지고 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콧물이 그냥 물처럼 흘러요. 답이 없어. 줄리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또 지성한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방송 시작할게요. 나의 치부를 너무 드러냈어. 네, 원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수염 못 깎았어요. 수염 안 깎았더니 우리 운동하는 그 헬스장 관장님이 그러시더라. 위쪽은 완전히 미소년인데 아래쪽 딱 수염 나는 거 보면은 상남자 같대요. 나 상남자잖아. 네. 자, 어쨌든 네, 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네, 늘보님 어서 오세요. 오늘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예상을 해드렸던 것대로 나왔죠? 잘 나왔죠, 그죠? 오늘 갭상승까지는 예상을 해드렸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다야. 네. 여기까지가 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나올런지는 이번 주말에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쉬는 동안에 수목금 있죠? 요 3일 동안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밤에 있을, 우리나라는 오늘 밤이고요. 내일 새벽쯤 되려나요? 미국에서 열리는 대선 토론회.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세할런지는 아직 몰라요. 트럼프인지 바이든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 지금 시장의 예상으로는 트럼프가 우세한 것이 시장에는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변화하는 방향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경험일 수도 있겠고요. 더 내린다, 그 다음에 그만 내린다, 올라간다, 갭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하시다 보면 쉬운 거고, 지금 추세라는 것은 일단 우상향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승이 깔려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향을 보면서 들어가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요때도 그랬고요, 요때도 그랬고요, 무서워서 팔아먹는 사람들이요. 무서워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좀 안타까웠어. 왜냐면 저거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갈 건데,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건데, 지금 팔면 안 되는데, 아까운데. 근데 손해가 막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있죠. 네. 돈을 빌렸어. 레버리지를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3천만 원밖에 없지만 7천만 원 빚을 내서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마이너스 30%가 까이게 되면 내 원금 다 날라가요. 그러면 증거금 부족으로 일단은 삐득삐득 들어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빌려주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증권사에서 그냥 반대 매매가 들어가 버려요. 반대 매매가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네, 다음날 하한가다 걸죠. 그래서 보통 투매는 하루 반이다란 말이 나옵니다. 투매를 통해서 주가가 훅 빠지게 되면 다음날 반대 매매 때문에 물량이 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 매수, 매도 또는 시장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좀 보실 수는 있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자, 제가 오늘 눌림목의 강의를 신나게 해드렸어요. 자, 눌림목은요, 이렇게, 저항선이, 이 라인이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이 라인 밑에 있던 주식이 막 돌파를 했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들어왔다가 요 지지선, 요 저항이었던 요 라인을 지지선으로 만드는 요 시점이 바로 눌림목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N자 파동을 통해서 신고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자리 매수하셔야 돼요. 라고 하나를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적용해요. 자, 요것도 다 N자야. 그냥 이것도 다 눌림목. 그냥 주가가 내려오면 무조건 눌림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조건이 있어요. 네, 다 조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조건들을 언제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는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거든요. 같은 형태의 모습이라도 눌림목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안 내려갈 때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시황을 알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말씀드린, 네, 맞아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아일랜드 갭입니다. 섬골 반전이죠. 네. 우리나라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섬골 반전.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섬골 반전이 도대체 뭐냐고 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섬골 반전이 뭐야? 아일랜드 갭 하니까 알겠지.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갭으로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갭 상승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아일랜드 갭. 여기가 뚝 떨어진 섬 모양이다 해가지고 아일랜드 갭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일랜드 갭의 흐름이 나타나면요, 이것은 뭐냐면 주가 추세 전환의 신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책 보면 다 나와요. 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써먹느냐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 실제로는 이렇게 뚝 떨어지다가요, 밑으로 이렇게 갭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팍 튀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위쪽에서 일단 여기를 띄워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횡보가 나가더라도 일단은 흐름적인 시간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일도 장이 열린다라면 내일도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미국 장과 별로 상관없이요. 내일도 상승하는 장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아일랜드 갭 해놓고 나서 눌러주는 형태는 잘 안 나타나거든요.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내가 맘대로 막 짓거리는 거죠. 내일도 열렸더라면 주가는 내일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야. 어이구, 아깝다. 네. 내일도 열려야 되는데, 시장. 이렇게, 네, 하면은,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전부 다, 네, 사입이죠, 사입이. 사입입니다. 딱 보는 거죠. 아, 무슨 고민이 있어 왔어? 돈 문제구나. 아닌데요. 자녀 문제야? 계속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이란 것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우리 그 사주나 주역 같은 거 보면은요, 이렇게 그 뭔가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년월일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갑을 명정 무기영침 갑자는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사주를 쭉 뽑죠. 그러면 일생의 그 전체적인 그 부분이 그 사주에서 다 나오잖아요. 일단은 사주 주역 이런 데 다 나오죠. 쭉 나오죠. 그러니까 큰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인생은 초년에는 이렇고 중년에 이렇고 뭐 말년에 이럴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또 말솜씨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하다 보면 이제 술술 풀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시황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게 봐야 돼요. 제가 아침 시황을 힘들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어요. 아침에 제가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2017년도부터 이 아침 시황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7시 안쪽으로 갈 때는 6시 30분이죠. 6시 30분에서 늦으면 뭐 8시까지도 가죠. 네, 8시까지도. 옛날에 8시까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7시 전후로 이제 올려 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들어가면서 편집이 생겨가지고 이게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침 시황이 힘들어도 제가 계속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경제신문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황은 뭐냐면 물줄기예요. 물줄기. 자, 이게 어디로 가느냐를 봐야 돼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잘 안 키고 다니거든요. 근데 길을 몰라요. 되게 길치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몰라. 그러면 가다 보면 방향 감각이 저는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거기가 거기 같고 여기가 여기 같아. 그때 분명히 좌회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회전이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계속 거긴 돌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비를 키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내비가 길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예요.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막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시황입니다. 시황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뉴스를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뉴스를 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아,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보시긴 보시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팍 너무 뉴스에 빠져가지고요. 야, 오늘 뭐 시장이 이렇게 된다더라.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아,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경제지표는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나왔구나. 얘네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 오늘 미국 증시가요 그냥 개떡 같았습니다. 네, 영향은 조금 안 좋겠네요.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전략이나 포지셔닝은 당연히 차트상에서 나타나는 투자자들의 심리죠. 그래서 수급을 살펴봐야 돼요. 장중 시황하고 마감 시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급 동향을 제가 꼭 살펴드려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상에서 뭐 이렇게 양봉이 나타났어요. 뭐 갭상승이 나타났어요. 뭐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뭘 샀는지, 그 다음에 그걸 왜 샀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종목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봤는지, 얘네들의 방향은 어떻게 봤는지, 아침과 점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요,
배고플 때하고 배부를 때하고 다르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하고 나오고 나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게 수급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계속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아침에 매수했다가 매도였다가 갑자기 막판에 또 매수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요. 막 가다가 갑자기 막판에 뚝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들에 대한 변수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그 기본적인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시황이 들어있어요. 시황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뭐 미국에서 굉장히 나쁜 소식이 있어요. 기술주가 폭락을 했다 이거야. 또는 뭐 경기부양책이 그냥 나가리가 됐어. 전문 용어 나왔죠? 나가리가 됐어. 아이씨 만할래 그러고 막 서로 막 싸우다가 끝나버렸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경제지표가 개판이 나왔어요. 단풍이처럼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그지 같은 거야. 그런 상태면은 아침부터 심리가 그지 같겠죠? 그러면 일단 매도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들이고 누구 간에 아 시장 빠질 것 같다 갖다 던지자. 그러면 시장이 빠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불안한데 매도가 나오는 거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일단 떨어지면서 시작하고요. 수급도 밑바닥에 기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슬슬 매도가 멈춰요? 매도가 멈춰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시장의 바닥을 잡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말하면 되게 쉽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어려우면 어렵지만 쉽다면 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의 이런 심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RSI 지표를 제가 자꾸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거 심리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 지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걸 가지고서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죠. 자, 과매수, 과매도. 과매수는 매수가 많은 거예요. 과매도는 매도가 많은 거예요. 자, 매도가 많으면 주가가 빠질 것 같고 매수가 많으면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매수가 많다. 과가 붙었어요. 과하다 이거죠. 과하다. 네, 과하다. 매수가 과하다. 이건 뭐냐면 이건 뭐예요? 살 놈들은 다 샀다는 얘기죠. 살 사람은 다 샀어요. 매도가 많다는 것은요. 팔 사람들은 다 팔았어요. 자, 살 사람들 다 샀어요. 그러면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투에서 나오는 주식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주식을 사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려는 바보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 바보가 있을까요? 가끔씩 있긴 있더라. 가끔씩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장 최후의 바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가 사면 물릴까? 네, 바보라서 그래요. 어떤 그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마음을 조금 다르게 써야 돼요. 올라가게 되면 에이씨 어쩔 수 없다 아깝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되는 거지. 거기서 그냥 막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갈 것 같다.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보셔야 되고 과매도는 팔 사람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살 사람이 없으면 팔 사람만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팔 사람이 없으면 살 사람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의 방향을 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시황을 먼저 바닥에 깔으라고 했죠. 시황이 어땠어요? 나빴죠. 시황이 나빴어요. 그리고 나빠질 거라 생각했어요. 주 초반에는 그래도 뭐 기술주가 반등해서 괜찮았어요. 근데 주 후반에 갈수록 경제지표가 그지 같대요. 그럼 심리가 나빠지겠죠. 심리가 나빠진다. 근데 주가는 지금 과매수로 가고 있어요. 매수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사지만 결국에는 주 후반에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가 나빠지겠죠. 그죠? 심리가 나빠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고자 했었던 사람들은 일단은 뒷짐질 거고요.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야. 당연히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 후반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황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심리가 변할 것이다 라는 건 당연한 얘기죠. 왜?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수한 사람들보다도 이제는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주가가 계속 내릴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해 드린 이유는 뭐예요? 지표가 계속 안 좋거든요. 그럼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심리가 그지 같았는데 이번 주도 내리기 시작한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라이 안 되겠다. 버틸 수 없다. 갖다 던지자가 되는 거죠. 심리의 악화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음봉, 큰 변동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어디서 바닥을 잡을까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어디쯤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멈출까? 그것은 지지선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 내려오지 마세요. 나 더 이상 내려오면 화낼 거야. 뭐 이런 위치가 있어요. 여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런 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볼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매물대. 매물대를 보게 되시면 제가 선 그때 그어드렸죠? 어디까지 있다고요? 여기. 요 매물대가 뭐냐면요. 2019년도부터 형성된 매물대예요. 실질적으로 이 매물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도 있었어요. 여기서도. 자, 2019년도 매물대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2019년. 오늘 명절 전이라서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는데 아주 유익한 내용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강의는 사실 무료 방송에서는 거의 못하는 거죠. 네, 눈치 보여서. 근데 나는 그냥 막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눈치가 없어서 막 못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2019년도의 저점과 그 다음에 요 고점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중요한 거예요? 왜? why? 뭐 때문에? 왜? 어째서 2019년도가 중요한 겁니까? 2019년이 왜 중요한 거죠? 와, 잘 몰라요? 네. 2018년은 어땠어요? 2018년이 병신년이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네. 지금 무슨 해예요? 무슨 띠죠? 지금이? 올해가 무슨 해야? 어디 달력에 안 써있니 그런 게 왜?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주가가 일단 계속 내렸어요. 왜 내렸을까? 왜 내렸을까? 무역 분쟁이죠. 무역 분쟁. 큰 흐름을 읽으세요. 큰 흐름을 읽으시면은 눈이 조금 떠져요.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내린 거예요. 계속 내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저점을 잡기 시작해요. 왜 저점을 잡기 시작했냐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지. 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만 내려와요. 누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요. 이때 먹여 살린 것은 뭐냐면 대북 관련 종목들이 지수를 매겨 살린 거지 실제로 코스피나 코스닥은 다 같이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브레이크를 건 것은 뭐예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가 되는 겁니다. 합의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반등도 좀 했다가 들어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좋아졌다가 그러다가 연말쯤 돼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무역 합의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겠다. 그죠? 1단계는 뭐예요? 무역 합의. 2단계는 기술적인 합의. 그래서 1단계만 일단 먼저 통과시키자. 그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네,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여기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 끝났지 사실은. 무역 분쟁이에요. 서로 간에 이제 물건을 더 사주고 덜 사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소점이 여기서 나온 건데 이야기를 더 멀리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트럼프가 무역 분쟁을 일으킨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물건을 중국에 많이 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손봐주기 위한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먼저 11일 건 거야. 야, 니네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아먹는데 조금 더 많이 우리 거 사주면 안 되겠냐? 우리가 매년 니네한테 4천억 넘게 적자를 보고 있다 이거야. 그때 중국이 됐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그랬던 거니까 이제 거기서 맞받아치게 되면서 관세 전쟁이 들어가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중국도 아마 거기까지만 생각했을 거예요. 미국이 어느 정도 하다 말겠지? 그랬을 것 같은데 미국은 사실 속내는 무역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었죠. 뭐냐면 중국이 뭐 했어요? 중국 제조 2025. 네. 세계의 패권을 내가 가져오겠다. 어디서요? 첨단 기술에서.
근데 이 첨단 기술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게 얘네가 기술이 없어. 중국이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훔쳐가지고 하겠다. 네. 실제로 그랬죠. 전투기를 베끼는 보고 깜짝 놀래버립니다. 미국이 그냥 몇 년간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중국이 갔다가 그걸 똑같이 베껴버렸어. 열받겠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칩이나 이런 거 다 갖다 베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이 얘기한 거죠. 야, 니네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서 화웨이가 스파이 짓거리를 했다라느니 뭐 이제 통신주,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걸고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게 생겼죠. 미국이 중국에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지적재산권 보호해라. 쓰고 싶으면 로얄티 내라. 중국은 나 그런 거 없는데? 로얄티 내고 싶은 생각 없는데? 거기서 이제 빡 가게 된 거죠. 그러면 기술주 니네들 다 갖다 때려버릴 거야. 니네들 스파이 의심이 가. 그렇게 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넘어가죠.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중국의 기술주들을 때려라. ZT 중흥통신이 갖다 얻어맞아서 도산위기까지 갔었고요. 지금 화웨이 사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SMIC 뭐 이게 영어로 이렇게 했어. 네. 하여튼 그 기업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이요. 네. 그 기업도 지금 수출 금지. 왜냐면 그 반도체 기업은요 칩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칩을 생산하려면 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비가 미국 거예요. 미국이 그 회사한테 장비 팔지 마라고 얘기해 버린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서 못 만들겠죠. 못 만드니까 어떻게 되면 망하겠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됐어요. 뭐 완전 반토막 났댔던데. 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분리가 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은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지적재산권 싸움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지들끼리 싸우든가 말든가 기업들끼리 싸우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 왜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과 미국 간의 교역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공산품을 팔아먹어야 돼요. TV를 갖다 팔든 뭐 라디오를 갖다 팔든 뭔가를 갖다 팔아먹어야지 돼. 왜냐면 중국이 팔아먹는 것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재라고 해가지고요. 뭐 휴대폰을 팔아먹는다 그러면은 판넬, 그 다음에 뭐 CPU, 반도체 칩 이런 거 갖다가 주잖아요. 모듈을 갖다 줘. 그러면 그걸 조립해가지고 중국에 갖다 팔아먹는 거. TV도 마찬가지. 네. 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지금 화웨이 쪽에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부품 수만 하더라도 7조 원이란 말이에요. 7조 원. 네. 1년에 7조 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물량이 지금 중간재로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것만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납품하는 물량도 어마어마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중국에게 납품하고 있는 중간재도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겠어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이 쾅 하고 충돌이 나서 이게 딱 끊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가 훅 줄죠. 소비가 훅 줄게 되고 어떻게 돼요? 나 이제 지금은 안 팔려가지고요. 그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로 연쇄적인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었던 부분인데 무역 부분 해소합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게 여기에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갔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죠? 빌어먹을 코로나가 나타났죠? 빌어먹을 코로나. 네. 진짜 짱나죠? 빌어먹을 코로나. 이 짱나는 빌어먹을 코로나가 나타나가지고 예상치 못한 주가 하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악재는 인위적인 악재죠.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이 돼야지만이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악재들은 급작스럽게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상황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2019년도에 지지선과 저항선이 뭔 상관인데? 이런 부분이죠. 2019년도가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겁니다. 여기라 이 얘기예요. 시장의 진짜 바닥은 여기란 이야기고요. 네, 여기는 뭐죠? 시장이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는 신고가의 새로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바닥을 잡았어. 올라갈 때 여기가 매수 포인트잖아요.
배워서 아시죠? 네. 여기가 바닥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바닥 잡는 변동성 구간.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근데 빌어먹을 코로나가 이렇게 확 뺀 거 아니에요. 빌어먹을 코로나가 확 뺀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 매수는 어디서부터 열심히 들어가면 돼요?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실제적으로 매수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2000포인트 넘어가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추세가 더 좋아지는 자리는 여기란 이야기예요. 지금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과정들이 네, 지지선 위쪽, 이 저항선 위쪽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으로의 어떤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럼 주가의 방향은 어때요? 계속해서 우상향.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은 나오는 거예요.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의 추세를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조정은 조정이고 가는 길은 가는 길이에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지지선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쿵 떨어져요. 쿵 떨어져요. 자, 이게 지지선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투매가 우르르 떨어져요. 심리가 나빠졌어. 뭐 시장의 시황이 나쁘고 뭐 심리가 나빠져 우르르 떨어졌어. 여기서 우리가 어디쯤에서 그만하면 됐어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나왔어요. 요날 그래 지지선 깨지 않았어? 좋아. 오늘 아니면 내일이야 라고 말씀드린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지지선이 형성됐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여기 요날이 무슨 날이죠? 금요일날. 금요일날 캔들이 아래쪽 선을 긋고 아래쪽 그 꼬리를 달고 양봉을 한참 유지하다가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바닥이야. 네. 이거는 무조건이야. 근데 막판에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별로 의미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이 바닥입니다. 오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팔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헛소리를 계속 해드렸죠. 헛소리 제공자잖아. 오전 내내 무방 들으면서 내가 뭘 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보니까 주식을 안 팔았어. 잘하신 거잖아요.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정신을 여기다 좀 빼놔야 돼요. 왜냐면 자꾸 보고 있으면 무섭거든요. 지금 못 들어가고 팔아야 되는, 큰일 났는데 막 이런 거. 근데 그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바닥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에 매수를 열심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제도, 네, 오늘도, 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제 바닥을 잡았어. 그 다음에 갭상승이 나가든 안 나가든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한 방에 튀어 올라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포인트가 너무 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데, 왜? 우리는 섬골 반전을 노리거든요. 왜? 주가가 반등을 쳐줘야 되니까. 다 내려왔으니까 반등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섬골 반전이 나타나야지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몇 프로가 올라가야 되냐면 4% 정도 올라가야 돼요. 주가가. 네, 여기 마이너스 1.2죠. 근데 여기는 1.1이니까 한 3% 정도 올라가는 거야. 3%. 주가가 3% 정도 뛰어야 되는데 갭으로요. 이런 일은 진짜 뭐 갑자기 뭐 종전 선언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은 이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3%나 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갭으로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옆으로 좀 쓰겠지. 살짝만 올라가겠지. 네, 그런 정도.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포인트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는 할만하다. 1%만 올라가도 되겠다. 충분히 가능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였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네, 정말 그렇구나, 야 이거 멋진데, 뭐 그럴싸해 라고 하겠지만 가장 기본은 뭐예요? 시황이에요. 시황. 계속적으로 그지같이 내려가다가, 자, 이번 여기까지는 그지 같았어요. 상황이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어땠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나쁜 거 없어요. 그동안 나빴던 거 다 반영이 됐어요. 기술주도 반등했어요.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아요. 내릴 만큼 다 내렸어요. 반등 나온 거 당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요것만 딱 보시면, 자, 바닥 잡습니다, 올라갑니다, 갭상승 튑니다 라고 얘기하면 와, 쪽집게구나, 작두 타셨어요? 그럼 나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죠. 작두 탔어요? 얼쑤! 그래서 뭐 부채도 갖고 와서 부채도 사 이렇게 하는데, 이거 그냥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뭐만 알면 돼요? 시황만 알면 돼요. 시황만 알면 되고,
심리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심리학이 전공이 아니지만 심리학 책이 전공 서적 포함해가지고 우리 집에 4권 5권인데 그거 다 읽었어요. 그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냥 만화로 된 심리학부터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배웠어요. 배웠다기보다도 그냥 보면서 익힌 거지. 아, 이럴 때는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제가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남녀 간의 심리 막 이런 거. 네.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아닌가? 화성에서 온 여잔가요? 하여튼 뭐 그 책. 그것도 한 2번 정도겠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도 정말 많은 심리적인 요소들이 들어있거든요. 아, 이럴 때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아, 내가 틀린 게 있구나.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거를 읽다 보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여자의 마음은 갈 때죠.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리골레토라는 오페라 보시면은요. 여자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아서 뭐 그런 거 있죠. 네. 따단단 그 뭐지? 하이마트 선전에 있던 거가? 시간 좀 내주오. 네. 리골레토 오페라는 보면은요. 그 리골레토가 절름발인가? 뭐 하여튼 그 좀 남루한 그 가난한 집 아빠예요. 그 리골레토의 딸이 정말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바람둥이 남작이 남작 이름이 리골레토인가? 아니지. 리골레토가 그 아빠죠. 그 다음에 남작이 와가지고 여자를 꼬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네 갈대. 네. 몰라. 여자의 마음은 근데 알 수가 없어. 그거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알 수가 없지. 그건 뭐 여자도 모른다면서요. 여자의 마음은 여자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배운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내 생각만을 가지고서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혼난 것 중에 하나,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생각을 버려잖아요. 네 생각을 버려. 네 생각을 버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심리를 좀 보다 보면 알게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나오지? 아, 이게 맞는데 1 더하기 1은 2잖아. 근데 왜 쟤네들은 3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주식시장은요, 대중이 원하면 3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네. 여자와 남자가 싸울 때 남자가 가장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화를 내는데? 그게 뭐 어때서? 아니, 나는 근데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된대요.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수 있었겠구나. 일단 그거는 좀 미안한 것 같아. 뭐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싸움이 없겠죠? 그럼 재미가 없겠지? 싸움이 좀 있어야지 재미가 있는데. 싸움 구경이. 아무튼 아마 안 싸우면 되지. 그래서 그런 심리를 여기 주식시장에다가 조금 적용을 시켜보면은요. 나는 무서워. 네. 나는 무서워요. 주가가 막 폭락하니까 막 팔고 싶어요. 팔고 싶은데, 쟤네들은 왜 저기서 더 안 팔지? 왜 저기서 사는 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지? 그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쭉 떨어질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꼬리를 잡고 쭉 올라갔는데, 이때는 제가 속임수라고 얘기해 드린 게 뭐냐면, 속임수. 이때도 속임수라고 했죠? 네. 양봉 치고 넘어가면 분명히 밀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 밀렸던 거. 그게 전부 다 심리예요, 심리. 쭉 올라갔는데, 세게 나오려면 여기서 양봉이 붙어줘야 돼요. 네. 나 지지선 뚫고 왔습니다. 올라갑니다. 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가는 듯 하다가 밀렸잖아요. 이거 다 속임수지. 네. 다 속임수예요. 그리고 지지선과 멀리 떨어진 캔들은 대체적으로 뭐라고요? 머리가 작아야 돼요. 네. 머리가 작아서 이제 이 꼬리의 힘이 강해야지 이것도 된다며. 네. 꼬리의 힘이 강할수록 네. 확률이 높다면서. 이게 꼬리가 네 이렇게 헤엄쳐서 가니까 네 그렇다고 하죠. 꼬리가 길면 길수록 매수의 강도가 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대요. 근데 지금 요거는 밀리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거, 이 심리가 작용된 거죠. 이거는 뭔가 깨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다음날 급락했죠. 급락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 양봉이 나왔어요. 아니야. 왜냐면 왜 아닐 것 같아요? 아침에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가는 것은 거의 대체적으로 기술적 반등이에요. 대부분 다 털려요. 네.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할까 왜 다 밀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시작하고 나서 밀렸다가 상승, 뭐 밀렸다 상승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가 막판에 조금 들어온 모습이거든요. 요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요? 연구, 공부 그런 것들 자꾸 보다 보면 보여요. 자꾸 보다 보면 보이는 거고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경험을 좀 많이 쌓아가지고 시장의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만 시황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진짜로요. 누가 싫어요 눌렀어? 싫어요 누른 사람 빨리 손들어. 잘못 누르신 분들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럼 싫어요 없어질 거야. 싫어요 누르지 마. 이 지금 귀한 방송에서 싫어요 안돼. 싫어요는 싫어요. 싫어. 네.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황은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은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요. 그리고 신나게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휴게소에서 쉴지 몰라. 네. 뭐 칠곡 휴게소에서 쉴런지 아니면 뭐 저기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서 쉴런지 그건 모르는 거야. 모르지만 일단 이건 부산에 가는 건 알고 있어. 그죠?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부산 갈 때 한 2번 쉬나요? 휴게소? 네. 그 정도 쉬는 거예요. 보통 보면 칠곡에서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이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휴게소 어디서 쉬는지 대충 알잖아요. 자, 이제 좀 쿨 자다가 이제 휴게소 올 때쯤 되면 이제 일어나죠. 귀신처럼 일어나죠. 그래갖고 휴게소 가서 이제 감자하고 나 감자 되게 좋아해요. 그 휴게소 통감자, 그 소금 이제 좀 뿌려진 거 있잖아요. 그 감자하고 그다음에 또 뭐 사 먹어야 되지? 소야, 소세지 야채 볶음 이렇게 소야. 그다음에 또 뭐 먹어야 돼요? 만주? 네, 만주. 뭐 이런 거. 호두 과자 뭐 이런 거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는 자주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은 방향만 아셔도 돼요. 나 주식 초보예요. 주린이에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만 이거 시황은 듣다 보면 돼요.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래도 뭐 여러분들 뭐 뉴스 그 뭐 신문 그 다 뒤져가지고 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인터넷 뉴스 눈 뻘겋게 그냥 밤새도록 쳐다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한 20분만 투자하면 돼요. 출근길에 그냥 들으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여전히 근데 방향은 괜찮구나. 뭐 지금은 조금 내릴 수 있겠지만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어디서 휴게소가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핫도그, 맥반석 오징어 좋아요. 요즘에는 근데 휴게소에 그 우동도 맛있더라. 가자 휴게소. 네, 우리 뭐 버스 하나 대절할까요? 네, 이게 한번 쳐야지. 관광버스 춤. 요즘에 춤추면 걸리지. 썬팅 진하게 된 걸로 해가지고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한번 해야죠. 네, 어딜 갈까? 한번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1박 2일 연수 같은 거 한번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술 드시지 마시고 네, 관광버스에서 이 춤 한번 춰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으쌰. 네. 관광버스 춤.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회사 다닐 때 야외 같은 거 하면은 자리에 앉아서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계속 일어나가지고 그냥 춤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 나쁘네요. 자, 어쨌든 네, 방향을 가는 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와 시황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꼭 붙여놓고 가세요. 붙여놓고 사세요. 제가 정말 그 비염이 심할 때는요, 방송하다가 이게 목소리가 딱 잠기잖아요. 그럼 그 정지 딱 눌러놓고 네, 코를 한번 푼다든지 이렇게 하고 물 한번 마시고 다시 방송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녹음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들으세요. 들으시고 오늘은 이 정도구나. 오늘은 저렇구나. 무슨 뉴스가 있었구나. 다 종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해가지고 그냥 국지성분만 딱 보시면 돼요. 에이, 내가 원하는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왜 안 해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종목은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뭐 핫도그를 팔든 오징어를 팔든 감자를 팔든 그거는 거기에만의 그런 부분들인 것이지 내가 휴게소를 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가시면 투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주식은 쉬운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발 쉽게 생각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1번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뭐라고요? 시황을 하야 돼요. 시황. 시황이 뭐예요? 중국어로 이렇게 시황입니다. 시황. 시장의 상황이죠. 시장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냐? 네. 딱 우리가 고백을 할 때도 보세요. 여성분이 딱 있어요. 남자가 딱 가. 딱 상황 보니까 오늘 기분이 되게 나빠 보여. 그럼 오늘 그런 날 고백하면 대부분 퇴짜 맞겠죠? 뭐야 이씨 빡. 네. 그죠? 근데 기분이 아주 좋아. 이럴 때는 그냥 네. 나하고 어떻게 네 그러면은 네 뽀뽀 한번 할까? 그러면 네 뽀뽀 한번 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기분 좋을 때 하란 말이에요. 기분 나쁠 때 계속 과잉 찔러가지고 막 그러면은 귀싸대기 맞는 거지. 귓방망이. 네.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꼭 살펴라. 난 눈치가 나빠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심리를 보라는 거예요. 시장의 심리. 이건 뭐죠? 수급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수급. 네. 세 번째가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네. 차트에 대한 상황입니다. 차트에 대한 상황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어떻게 될까? 네. 10분이면 되려나? 네. 제가요,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조금 해드릴 건데, 설명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 연휴 때 제가 종목 분석을 하고요. 종목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 뭐 시장 보는 법 거기에 대한 그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제목을 일단 뭘로 잡았냐면 가제가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 해가지고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찝어가지고 제가 특집 방송을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그 매일매일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종목 진단하고 그 오랜만에 하는 강의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쉬는 날도 네 항상 업로드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그거를 잘 챙겨서 보시고요.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요, 요소를 잡는 게 중요해요. 기술적 분석. 정말 많은 게 있어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정말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무슨 영망치 캔들, 뭐 속임수 패턴, 그 다음에 뭐 거래량을 동반해서 뭐 나오는 뭐 구름대,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그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뭐 퍼센테이지로 들어가는 방법, 별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조지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 다음에 MACD를 이용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동평균선을 이동평균선도요. 여기다가 이렇게 종가와 뭐 이렇게 저가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단타 치는 사람들. 그래서 밑에 올 때 사고 위에 갈 때 팔고 막 이런 정말 희한한 전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고 하면 정말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법들이 무조건 다 100% 맞으면은요, 그거는 지금 무조건 부자가 됐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 기술적 분석은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전문가다.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다. 그러면 그 내가 연구하는 그 엔지니어 부분에 대해서만 알면 돼. 나는 차 수리를 잘한다. 그럼 자동차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 쪽에서 난 엔진을 잘한다. 그럼 엔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문성이죠. 전문성. 그래서 모든 부분 다 알 필요 없어요. 내가 자동차 회사 다녀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만 자동차에 뭐 문짝은 몇 두께로 해야 되는지, 엔진은 뭘로 돌아가는지, 엔진오일은 뭘 써야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알면 좋지. 근데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에서는 뭐가 나한테 가장 잘 들어맞는지 그 요소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할 때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양봉으로 치고 나갈 때 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뭐 적산병 나올 때 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올 때 밑에서 사기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많이들 이용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 종목들 매수하실 때 보면은 유료회원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딱 이제는 종목 추천 나갈 때 보면은 아 성투사 종목 맞구나 하시죠. 그 느낌 오실 거예요. 나는 항상 그런 패턴을 이용해요. 그 패턴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패턴이 가장 자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의 그 패턴을 잘 보시면 바닥이거든요. 이건 밀려도 다시 올라가는 거야. 네. 많이 밀리지도 않거니와 밀렸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바닥이니까.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인데 뭐 그렇잖아요. 대신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종목을 알아내기 위해서 나는 뭘 하게 되냐면 돌파라든지 지지라든지 저항이라든지 눌림목이라든지 네 쌍바닥 그 다음에 추세선 RSI 이평선 뭐 지금 보시는 섬골 반전 수급선 등등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10가지가 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우씨 엄청나게 많은데? 네. 기본적 분석은 더 많아요. 기본적 분석 먼저 선행 들어가야 되거든요. 퍼, PBR, EPS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유보율 따져야 되죠. 배당도 들어가면 좋겠죠. 등등등 따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생각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 다 내가 적용을 시켜 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언가를 만들 생각하지 말라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난 처음부터 그냥 딱 보고 와 이거 대단한 종목이야 좋은 종목이야 딱 집어내는 거 어려워요. 어쩌다 집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안 돼. 두 번째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설픈 거지. 근데 저 역시도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60에서 70% 나온다고 봐요. 네. 60에서 70% 나온다 봐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 분석은 내가 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00000 만약 동아약품이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의 툴은 위쪽에다 다 걸어놨어요. 이거는 여기서 보면 그 현재가 필드 편집. 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뭐뭐를 할 수 있는지 나와요. 네. 이거는 그 대신증권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 분석 기본적인 건 다 나옵니다. BPS까지 다 나와요. 근데 BPS는 안 넣었어요. 일부러 유보율, 퍼, PBR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보면은 종목을 딱 이렇게 보면 이거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굳이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퍼는 35 주가가 많이 올랐네.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황이겠구나. 자, ROE를 한번 보자. ROE는 뭐예요? 수익의 성장성이잖아요. 수익의 성장성이 5%밖에 안 되는데 퍼가 35야? 그렇다면 이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야. 라는 것들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기업은 안정적이니까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올라가겠지. 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의 기본적 분석을 일단 여기서 걸어놓고 한번 슥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요. 기술적 분석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추세를 먼저 그어야 되겠죠. 선을. 야 이거 잘 가던 주식이었는데 뭐야 이탈했네? 그 다음에 이평선 깨졌네? 야 이거 뭐야? 수급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격도 많이 벌어졌네? 그럼 이거는 지금은 매도야. 매수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압축은 뭐 다 아는 건 다 알려드리는데 그죠? 요거는 지금 뭐 이것도 추세 한번 그어봐요. 이거 선을 쭉 그었어. 선을 쭉 그었어. 선을 못 그어서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 많이 긋다 보면 그려져요. 선을 쭉 그어요. 그러면 이 추세가 지금 여기 많이 추세 이탈하게 되면요 이거 과매도기 때문에 보통 매수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추세선 위로 올라섰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는 못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가게 되면 다행이고 못 따라가게 되면은 네 다음에 이렇게 여기 봐가지고요 요런 자리들 치고 나갈 때
매수를 또 따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한가 빵빵 튀어가지고 매수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매수 포인트 잡으려면 언제 잡았겠느냐? 여기서 잡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못 잡거나 여기서 잡았거나 둘 중에 하나. 여기서는 거의 안 잡아요. 왜냐면 치고 나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근데 추가 상승이 무조건 여기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자리들은 이격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흰머리나. 그래서 이럴 때는 안 하셔도 괜찮은데 밑바닥에서 잡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데 잡혀요. 근데 여기서 잡았는데 조정이 나갔어?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다시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평선이 모여있는 자리,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 네. 돌파가 나가는 모습, 추세선을 돌파, 넘어간 자리, 지지선, 저항선, 그런 것도 가지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가 여기였쯤이었으면 퍼가 저평가였겠죠. 지금 이때는 저퍼였겠죠. 지금 가격이 25,000원 됐을 테니까 퍼가 35다. 그러면 이때는 가격이 7,000원이야. 그러면 지금 3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퍼가 10배 미만이었을 거 아닙니까? 퍼가 10배 미만 저평가죠. 네. 그러면 이거 괜찮네. 추세도 돌리고 있네. 저퍼주네. 사는 거야. 차트 공부라는 것은요, 어느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하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에 기본적 분석에서 꼭 봐야 되는 거, 기술적 분석에서 꼭 봐야 되는 거, 거기에 대한 내용들 몇 가지만 짚어서 좀 해드릴 거예요. 물론 그것도 부족하겠죠. 더 많은 걸 보시긴 해야 될 겁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도, 네, 종목을 골라내는데, 지금 사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지, 그런 정도는 아시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그 전문가를 시작하면서 이데일리 방송국에 다닐 때, 그때 이야기지만, 처음에 저한테 가입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주식 처음 하신대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와서 물어보는 게 이평선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분이. 저기 죄송한데 이평선이 도대체 뭔가요? 네.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근데 이평선이 뭔가요? 라는 분이 질문 들어온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무빙 에버리지 막 그러면서 그때도 그 꼴값을 떠면서 설명해 드렸죠. 네, 무빙 에버리지 움직인 것에 대한 평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분이 3개월 딱 지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성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가 고마운가요? 그랬더니 내가 TV에서 지금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종목 진단을 봤는데 그 전문가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나도 이제 종목을 보면 어디서 팔아야 되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 난 그게 목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물론 바빠요. 굉장히 바빠. 그때는 라이브를 할 때였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보다 방송량이 더 많아서 충분히 소화가 되셨겠습니다만 문자만 할 때는 그게 잘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여다보시고 하시다 보면 괜찮아지긴 하는데 바빠요. 여러분들 다 일하시잖아요. 일하시면서 뭐 그거 계속 들여다보고 할 수가 없죠. 저는 직업이니까 계속 그냥 계속 쳐다보는 거야. 하루에 지금 보면 제가 아침에 5시부터 차트를 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시예요? 9시 됐죠. 9시 했으니까 다 12시간, 하여튼 컴퓨터 계속 돌아가요. 지금 이거 끝나고도 더 일을 더 할 텐데 그러면은 거의 보면은 한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는 내가 계속 차트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15년을 넘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모른다 그러면은 나도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싶기도 한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트 공부에 대한 뭐 대략적인 개념은 그래요. 내가 정말 잘 먹히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나 눌림목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는 것 같아. 그럼 그거 갖다가 집어넣으세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눌림목 같은 거 말고 이평선이 모아서 돌아가는 거. 난 추세선을 정말 잘 그어. 나는 아니면 뭐 양봉의 어떤 흐름들 정말 잘 잡는 것 같아. 나는 수급을 가지고 잘 붙이는 것 같아. 그럼 그거 다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리스트를 만드세요. 리스트 이렇게 쭉 만들어 가지고요. 체크하는 거야. 체크. 이건 아닌데, 체크.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5개 중에 3개 정도가 매수 신호가 나왔어.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네. 근데 5개 중에 5개 다 나왔어. 그럼 무조건 사는 거고요. 네,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제 끝날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내가 잘하는 기법.
만약에 내가 볼린저 밴드를 기가 막히게 잡아낸다 그러면 그건 볼린저 밴드 쓰는 거야. 근데 저는 볼린저 밴드 쓰면 머리가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평선도 없이 해요. 이동평선도 없이. 이동평선 없으면 차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진짜 웃기기만 합니다. 다 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뭐 어디가 지진지 어디가 저항인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 네. 지금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매물대만 가지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추가를 하게 되면 좀 나아요. 왜냐면 여기는 심리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보조지표들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은수님처럼 볼린저 밴드 좋아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쓰시는 거야. 근데 나는 볼린저 밴드 쓰면은 머리가 아파. 네.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볼린저 밴드 넣어볼게요. 넣으면은요, 이게 이제 선이 막 그어질 거예요. 이렇게. 요 선이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올챙이 알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간다. 사실 이게 근데 꼭 맞는 건가 싶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난 요거 가지고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일목균형표도 갖다 집어넣어 보면요, 여기는 이게 더 헷갈리게 되지. 이제 구름대가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선행 스팬, 뭐 후행 스팬 나와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역시 빨간색 구름대 나왔기 때문에 뭐 매수 신호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엔 매수 신호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자신이 없다, 못하겠다,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과감히 빼버리세요. 굳이 안 봐도 돼. 그리고 나는 보조지표 굳이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지금 RSI 지표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요,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대충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매물대가 어디쯤 형성됐겠다는 느낌이 대충 올 수 있어요. 지지와 저항 굳이 안 봐도, 굳이 키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단계까지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거, 간단한 거, 그것만이라도 먼저 마스터하세요. 네. 무술을 배우러 딱 갔는데요. 네. 일단 장풍부터 만들고 나서 뭐 소림 18권을 만들든 해야 될 텐데, 장풍도 못 날리면서 18권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풍 먼저 하고 와, 이게 되는 거죠. 네. 주먹 쥐는 법부터 하고 와, 이게 되는 건데, 이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고급 기술 쓰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지. 몸이 버텨내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증권사마다는 다를 수 있어요. 실시간 체크 상황이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키움증권 대박 느렸어요. 그래서 달라. 증권사, 대신증권에서 하는 거하고 키움증권에서 하는 거 서로 데이터가 달랐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데는 그 제가 대우하고 동부에서 근무를 해봤었는데요. SK에서도 해봤었는데요. 저는 대신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제가 대신해서 근무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대신증권 HTS가요. 사실은 전문가용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가. 네. 전문가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전문가용. 이 기능 자체를 여러분들 다 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어요. 옛날 증권사에서 이렇게 제공해 준 데가 없었습니다. 외국 증권사 애들이 와가지고 대신증권 HTS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그냥 일반인들에게 제공해 준다고요? 그게 바로 대신이었습니다. 대신 유사이버스를 쓰십시오. 유사이버스. 크레온하고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크레온은 나 때는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유사이버스가 정통파예요. 그래가지고 미래에셋이 이거 그대로 따라서 만든 게 지금 미래에셋 대우에서 쓰는 HTS입니다. 네. 전문가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기능만 충실히 활용하셔도 다른 증권사 HTS 안 쓰셔도 됩니다. 나는 대신이 망할까봐 되게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대신증권이 수수료가 되게 셌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일할 때만 하더라도요. 수수료가 되게 세가지고 자꾸 뺏겼어, 손님을. 그래가지고 뭐 객장도 없어지고 막 지점도 없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 대신증권 망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했었어요. 왜냐면 HTS 못 쓸까봐. 난 대신증권이 망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데 HTS는 꼭 쓰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 HTS는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저는 대신증권 HTS는 정말로 신뢰합니다. 여러분 굳이 뭐 다른 거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저는 신뢰하고요. 지금은 근데 거의 평준화 됐다고 보여져요. 그냥 뭐 각자 특징에 따라 좀 다른 게 있겠습니다만 미래에셋 대우는 거의 똑같아요. 미래에셋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신증권 HTS를 항상 권장합니다. 아주 좋거든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그죠? 네. 고향 가시는 분들 오늘부터 하시나요? 네. 지금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 공지사항 알려드릴게요. 10월 3일이요. 토요일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네. 뭐 한다고요? 8시 20시에 무방 있습니다. 네. 무료 방송 있어요. 토요일 저녁. 제가 토요일 저녁에 무료 방송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무료 방송 하니까 요때 오셔가지고 고향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방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적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마도 어떻게 되려는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 모르겠다. 그 제가 무료 방송한다고 해서 이제 명절 때 방송하시는 전문가분들은요, 제가 그 일을 할 때는 항상 그랬거든요. 명절 때 방송하게 되시면 이게 할인이 계속 적용이 돼요. 지금 올라갔네. 네, 지금 다시 정상가 들어갔는데 아마 그날이 적용이 되든지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가격을 놓치신 분들은요, 그 토요일 날 아마 열릴 것 같아요. 열릴 수 있으니까 그때 아마 하시거나, 아마 그때 만약에 안 열렸다 그러면 월요일 날 적용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해드릴까? 네, 뭐 별거 없지? 그 다음에는요, 네, 여러분들 뭐 충분히 그리고 나서 수익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편안하게 보시고, 명절 연휴 동안에 제가 종목 진단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성투사 방송과 늘 함께 하시고요. 녹화 방송 놓치지 말고 또 보시고, 보고 또 보고,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고, 이런 사람 만나기, 이런 사람 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전번을 태어나도 이런 사람 또 없을 테죠. 그게 나야. 아시겠죠? 자, 명절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명절 이후에는 또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 동안은 푹 쉬세요. 푹 쉬시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힐링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복 받으실 거예요. 좋은 밤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려드린 거 아닌데요? 아무것도 안 알려드린 것 같은데. 근데 다 알았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이해했어요? 네. 이해하셨으면 아마 적용 한번 해보세요. 적용이 되는가? 적용을 잘 못하실 거야. 내가 15년 동안 해온 거 그냥 압축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밥 아저씨 그림 다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참 쉽죠? 라고 하지만 하나도 안 쉽더라. 내가 집사람한테 그 계란 후라이 하는 거 배우는데 포기했잖아요. 계란을 이렇게 톡톡 깨가지고 이렇게 하면 계란이 깨진대. 근데 나는 완전 무너지는 거고, 계란 후라이 아직도 못하잖아요.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요리입니다. 유일하게 못하는 게 요리거든요. 나 아직 계란 못해. 네. 그러니까 본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시고요.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내 거 만들어야 돼요.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중단하고요.